그 윤석열을 15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왜 15년 전으로 되돌리냐면 15년 전에 한상진 기자가 당시에 윤석열 특수부 검사한테 부장검사죠. 특수 1부였나요? 1부장이었나요? 예. 특수 1부장. 예, 1부장 검사한테 전화를 거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장면으로 돌아가냐? 사실은 이게 윤우진 뇌물 사건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윤우진 뇌물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자,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얘기는 좀 오늘은 자제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네,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자, 이 윤우진 뇌물 사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12년 초에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 한 대학교의 입시 비리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서요. 예. 그러다가 이 입시 비리니까 학부모가 교수한테 돈을 주고 누군가 자기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경찰도 나름 그때 에이스, 뭐 저도 잘 아는. 그렇죠. 예. 굉장히 그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그리고 범죄정보과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첩보가 생산이 돼서 이제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교수한테 돈을 줬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관련된 계좌를 당연히 이제 열어봤죠. 네. 열어봤는데 이상하게 현직 세무서장하고 돈 거래가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성동세무서장을 할 때 성동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 세무조사 관련돼서 봐주기 한 흔적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용산 세무서장으로 윤우진 씨가 옮겨간 뒤에도 뭔가 관계가 있고 수도 없이 같이 골프를 치고 이런 게 이제 하나둘씩 등장을 하는 거였어요. 일종의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나는 그렇죠. 거죠. 냄새가 예. 이제 나는데 예. 이게 이제 봄 여름경의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영 앵커께서는 정확히 기억하실 텐데 몇몇 좀 눈 밝은 기자들이 이 사건이 좀 저도 취재를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건 기자, 예. 일 좀 한다는 사건 기자들이 이 사건에 안 뛰어든 기자들이 없었어요. 예.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었는데 많이들 뛰어들었던 게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 영화 부당거래하고 또 비슷해요. 예. 이게 이제 느낌이잖아요. 냄새가 예. 쫙 나잖아요.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커질지 느낌이 나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기사가 처음 나온 게 5월경부터 기사가 맞습니다. 툭툭툭 나오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기사의 톤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라는 기사도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약간 꺾이죠. 약간. 그러면서 예. 경찰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약간 뭐 경찰이 무리하게 검찰을 상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찰의 정보 수장을 지냈었던 지금 국회의원 하는 이철규라는 예. 대단한 인물이 예. 감옥에 이제 가요. 감옥에 맞습니다. 가요. 이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윤우진 씨의 친동생인 윤대진. 그 윤석열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고 나니까 근데 또 이 윤우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사 대상 중에 하나는 또 윤석열, 윤대진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러니까 기자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걸 검경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예.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김학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맞아요. 예, 그 별장 뭐 네. 그 사건 이것까지 다 퍼져 나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예. 이 얘기는 내가 처음 하는데 수사팀이 같아. 맞아요. 예. 이게요. 윤호진 뇌물 사건을 수사했었던 그 수사팀이 시간이 지나서 김학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늘 다 역사가 얘기는 있어요. 못합니다. 예, 오늘 다 얘기는 못하고 1박 2일 가도 예. 저는 이게- 그래서 예. 그 다른 사건으로 넘어와서 그 다른 사건을 취재하기 그렇죠. 시작하고 이제 예. 윤우진은 10년 예. 넘게 계속 취재하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게 됐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해 봄까지만 해도 이렇게 눈 밝은 사건 훌륭한 사건 기자들이 이 사건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전 사실은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뭐 유능한 기자가 아니어서 몰랐다가 제가 이 사건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해 8월 31일 날 갑자기 현직 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자들이 화들짝 놀랬던 거죠. 이게 이제 사상이 알려지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이렇게만 이렇게 우리가 뭐 검경 간의 갈등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장이 예. 반려되는 상황도 계속 반복되고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러면서 가을쯤 되니까 야 이거 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 그 윤우진 씨가 이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을 썼다는 골프장이 어딘지, 그 골프장에서 같이 나눠 썼다라는, 골프비를 나눠 썼다라는 검찰 간부들 이름이 한두 명씩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경찰 간부들 이름도 돌아다니고 언론인 이름도 돌아다니고. 그래서 부당거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영화 부당거래와 네. 유사하다. 거의 비슷하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 관련된 이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9월, 10월 경인데 저도 이제 그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아니 경찰이 이렇게 많은 그 범죄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해. 근데 이게 지금 검찰이 사건을 경찰 수사를 좀 때려 막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뭘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윤우진 씨, 이게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씨와 관련된 특수부 검사들의 어떤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혹을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그런데 이 윤우진 씨가 지금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 출신이래. 자, 거기서 제가 여기서 네.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화가 갑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 몇몇 꼽으면 그 중에 하나인 윤석열이라는 이름, 그렇죠. 윤대진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대윤소윤이를 부르면서 가장 막역한. 네. 그리고 그 둘을 사실상 밀어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 윤우진 세무서장이라고 그냥 얘기는 하지만 청와대에도 갔다 온 적이 있는 그럼요. 에이스 아닙니까? 세무 쪽에서는. 제가 한마디만 딱 정리해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네. 윤우진 씨가 그 당시에 5급 사무관이었습니다. 네. 이거 중요합니다. 5급 사무관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5급 사무관이었던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5년 내내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지만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인가? 그 이름이 아마 공직윤리관실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이명박 때 그게 공직윤리 가장 핵심 그렇죠. 부서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민간인 사찰을 하기 위해서 동원했었던 맞습니다. 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인데 이거를 처음에 세팅하셨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뭐 취지는 달랐지만 취지는 예. 완전히 달랐죠. 예. 그러니까 공직을 감시하라는 취지예요. 예. 그래서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민국의 규모가 좀 된다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한 명씩 다 대표적으로 파견을 와 있었어요. 에이스들이었죠. 에이스들. 예. 그런데 그때 국세청의 에이스로 그 조직에 파견 나와서 이 업무를 했었던 사람이 윤우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우진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대단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러면 친동생인 윤대진 씨는 어디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청와대에 있었죠.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에 가 맞습니다. 있었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착각했습니다. 이게- 윤우진은 그 조직, 윤대진은 이 조직이죠. 이게 왜 형제들이 아주 그러냐면 대단했죠, 당시에. 윤대진 씨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서울대에서 유명한 운동권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오늘 지금 오늘 마무리를 이제 못할 것 밤새. 같은데. 어쨌든 예. 예,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러니까 윤우진, 윤대진 이 형제가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고 소위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라 그랬잖아요. 네. 5급 사무관인 사람이 국세청 직원이 전국에 2만 명인데 네. 2만 명에 대한 사실상 사정 업무에 대장이 된 탑으로 거예요. 간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자면 자, 그래서 그 윤우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이나 향응을 물어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네. 윤석열 당신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거짓말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취재를 통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그리고 바로 그 전 직함이 대검찰청 대검중수부 1과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죠. 예.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당시에 사람인데 중수부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변호사법을 어기고 자기네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 윤대진의 친형인 자기가 평소에 형이라고 부르는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미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이남석 변호사 그 사람도 역시 대검중수부 출신인데 이 사람에게 문자를 넣어줘라 해서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문자 메시지가 이남석과 윤우진 사이에 오고 갔다라는 것도 저는 취재가 된 상태였고 예. 근데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취재했었던 취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윤우진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 여러 업자들로부터 받아챙긴 뇌물을 검찰 간부들이 나눠 썼다라는 의혹 그 중심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변호사 소개해 줬냐가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 소개를 해줬냐라는 질문을 첫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과정에 대해서 10분 넘게 본인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몰랐던 거를 제가 해야 될 취재를 본인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윤우진 사건은 지금 얘기도 사실은 못했어요. 이게 초입이잖아요. 그럼 이게 초입이에요. 초입인데 사실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윤우진 사건이 여기가 초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됐었죠. 예. 네. 근데 이거는 진짜 그 하호영 앵커하고 저하고 자 치킨 사다 놓고 한 1박 2일로 떠들어도 다 얘기 못 할 거예요. 너무나 일이 많고 예. 재밌는 에피소드도 저하고도 많고. 아마 계속 이 취재 상황도 공유도 했었고 아마 10년. 예, 계속 우리가 대화를 했었던 거니까. 좋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다 됐나요? 예. 네. 다음에는 그 윤우진 사건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